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내일장에 어떤 키워드로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내일장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준현 운영위원님의 히든카드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오늘 키워드 어디서 뽑을까요? 네, 의료기기에서 종목을 가져와 놨습니다. 의료기기. 최근에 또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섹터인데요.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의료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의료기기도 고성장 산업이거든요. 네. 고성장 산업이 있고 실적이 따라주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오주보다 의료기기 쪽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코로나19 국면 쪽에서 대체적으로 또 대면 접촉이 꺼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료기기 회사들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 국면 쪽에서 고도 성장을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의료품과 함께 특히 중국 시장의 국내 의료기기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쪽인데, 중국 리오픈과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찐 수혜주가 의료기기 회사이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주요 수출 의료기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더 실질적인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의료기기라고 해서 다 좋아지는 쪽은 아닌 것 같고, 임플란트하고 레이저 기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 데이터가 3월 달부터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때 실적이 약간 좀 부진하지만은 2분기 때 본격적으로 전반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 리오픈과 함께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라든가 미용, 성형 쪽에 관심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의 찐 수혜주다 말씀 주셨습니다. 임플란트, 레이저 기기 쪽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히든카드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후보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가지 카드 들어왔고요. 뒤집겠습니다. 네, 덴티움, 디오, 네, 임플란트 쪽이고요. 루트로닉, 클래시스, 원텍, 파마리서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원텍은 또 오늘 16%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운영위원님? 예, 덴티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덴티움이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임플란트 기업의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겠지만은 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 자체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조만간 시장에서 나가거든요. 이제 그것도 수혜도 받기 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글로벌 임플란트 잠재 시장 침투율이 한 1.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50세 이상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중국 시장 쪽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침투율 자체가 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하는 산업 자체가 임플란트 산업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국내 주요 임플란트 회사들이 중국 쪽에 많이 치중을 좀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인도라든가 베트남, 트리키 쪽에 시장에 좀 진출을 좀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처 다각화에 따라 가지고 성장을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업종 1위 종목을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알다시피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개 매수 통해 가지고 아마 조만간 시장에서 아마 그 상장 폐지가 좀 되겠죠. 네.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팔아서 뭘 사겠느냐? 임플란트 산다면 덴티움밖에 살 게 없다는 거죠. 중국의 대표적인 수혜주 자체는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으로 덴티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좀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가이던스 대비해서 예상 실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가이던스라 해봐야 최근에 3월 달에 일부 증권사 쪽에서 약간 나왔던 거 있는데 그 회사에 비하면 약간 못 미쳤던 것 같고요. 네. 못 미쳤는데 안 좋게 나왔던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리오프 부분 자체가 3월 달부터 전개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때는 부진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3월 달부터 중국 리오프과 함께 두 자릿수 이상 수출 데이터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반영되는 2월 달부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되고, 제가 실적이 약간 부진했음에도 가지고 나온 이유 자체가,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영업이익률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현재와 같은 불황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회사가 영업이익률은 앞서, 영업이익 수치는 예상보다 약간 하이를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3% 올라갔습니다. 31%대인데,
먼저 실적을 발표한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실적 엄청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한 7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원래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해 영업 가이던스를 회사 측에서 1,400억을 제시했는데 불과 1분기 만에 700억을 달성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영업이익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근데 회사가 31%라는 거죠.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품 가격 좀 낮추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의 또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회사가 지금 PR 기준에서 지금 14배, 5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글로벌 시장의 스트라우먼이니까요. 1위 회사가 PR이 30배가 넘거든요. 이게 상당히 싼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회사의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연평균 15%에서 계속 고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작년 연말에 한 9만 원 정도 됐던 주가 자체가 최근 이제 고점이 16만 2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쪽인데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또 실적 발표 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됐고 2분기 때는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에 주가 약간 하향되는 수준에서 저점에서 기회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매매 전략은 일단 한 14만 2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16만 8천 원,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18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손절 가격은 13만 2천 원을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덴티움 실적이 부진했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올렸다. 경쟁력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매출 다각화도 보이고 있는 덴티움입니다. 내일장의 매매 바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14만 2천 원 매수가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로 단기로 16만 8천 원, 중기로 1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